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고령화한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게 바로 안전입니다. 농협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안전농업하세요 캠페인의 범국민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네, 이번 선포식은 농작업 사고 예방 문화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고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여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코앞으로 다가온 3월의 초입, 이곳 경기 안성 팜랜드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4일 이곳에선 농협의 안전농업하세요 캠페인 범국민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농업인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농촌에선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농부증이라고 불리는 근골격계 질환부터 집채만한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안전사고까지 농촌 주민들은 다양한 질병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농협이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계호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장, 임영호 이학구 김한석 회장 등 농민단체 대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김인태 NH농협생명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념사에서 많은 농업인이 재해에 노출돼 있다며 농업재해 예방정책 개발과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산업재해율보다 우리 농업재해율이 거의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영농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농업 현장의 최고 숙제가 되고 있다. 농업인들이 안전보호에 가입을 하고 또 그런 만큼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야 합니다. 농업인 대다수는 다양한 재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특수 건강검진의 도입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어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의 안전농업하세요 캠페인 범국민 선포문 낭독과 주요 인사가 참석한 선포식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는 캠페인의 모델인 가수 장윤정 씨가 참석해 히트곡을 열창하고 농업인의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농협은 앞으로 안전농업하세요 캠페인을 올 연말까지 전개하며 농작업 안전체조, 농기계 조작법 등 농업인 사고 예방 교육과 함께 캠페인의 취지를 담은 노래와 광고 등을 제작해 다양한 매체에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농업인의 사고 위험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농축협을 통해 전파하겠다며 안전농업 노래와 광고로 국민들의 공감대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체계적인 농업인 안전교육으로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정착시켜 농촌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촌이 그 어떤 산업 현장보다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농협의 안전농업하세요 캠페인에 농업계를 넘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덮친 이상기후로 국제곡물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국산밀 자급률 확대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국산밀 생산량을 국내 저장 시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전망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곡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밀 등 식량 작물은 국내 자급률이 낮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곡물 가격은 지난해 5월부터 줄곧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요 곡물 자급률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산 밀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정부는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국산 밀 자급률 5%를 목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기준 국산 밀 자급률은 1% 수준입니다. 정부의 기본 계획에 담긴 2025년 국산 밀 생산량 목표는 12만 톤. 하지만 생산된 밀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국내 밀 저장 시설 용량은 모두 5만 3천 톤 수준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신규 저장 시설 4곳을 신축할 방침이지만 이를 모두 더해도 2025년 생산량 목표치의 절반에 불과한 양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약 6만 톤 전후로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4개소 가지고 6만 톤 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거고요. 최소로 4개소로 신축을 더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여기엔 구체적인 용량이나 이런 게 좀 제시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국산 밀 생산자 단체들도 생산량 확대만큼이나 저장시설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밀의 경우 6월 수확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품질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생산자 단체는 저장시설 용량이 최소한 생산량의 150%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10만 톤을 생산을 하면은 저장 능력은 제가 볼 적에는 50%는 더 있어야 된다. 15만 톤 정도는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꽉 차가 있을 때는 곡식을 그대로 여름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생산량 확대만 바라보고 달리는 가운데 기반시설 확충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식량 자급률 확대를 위해선 정책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대중교통이 발달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된 시대지만 농어촌 지역은 아직도 교통이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2014년부터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명 희망버스, 100원 택시 등이 이런 지역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데요. 농어촌 주민들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추가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전북도에서 6년째 운영하고 있는 행복콜버스입니다. 농촌 주민이 콜센터로 전화하면 집 앞으로 달려오고 요금도 1,000원으로 저렴합니다. 2015년 도입 초기 2대에 불과했던 행복콜버스는 한 해 이용객이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현재 70여 대로 늘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좋아하시죠. 교통정책 중에 이렇게 반응이 좋은 정책은 두 번 다시 보기 힘들 정도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 대해서는 콜택시를 넣어주고요. 500m까지는 콜버스를 넣어주고 농촌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면서 이를 도입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 시범사업 추진 당시에는 전국 12개 시군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기준 82개 군으로 증가했고 누적 이용자도 274만 명에 이릅니다. 올해도 전국 지자체들의 추가 도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양평구는 지난 2일부터 지역 학생의 통학을 위한 행복버스를, 전북 고창군은 이용료 500원의 통학택시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 횡성군은 청일면, 둔내면 대상의 희망버스를 서원면에도 도입했습니다. 인천의 섬마을도 요금이 100원에 불과한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의 소청도, 승봉도 등 4개 섬에서는 이미 100원 버스가 달리고 있고 조만간 백령면과 대청면 등 4개 지역에는 100원 행복택시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전남 화순군은 최근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100원 효도택시 이름을 맘편한 100원 택시로 바꾸고 지원 대상을 임산부와 다문화 가정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 평창군의 희망택시와 전북 남원시의 행복콜택시는 월 이용 횟수 등을 완화해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큰 호응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예산이 줄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2018년 41억 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2019년 28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와 올해는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의 든든한 발이 되고 있는 농촌형 교통 모델. 생존권이나 마찬가지인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농촌 지역에 가면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나 성면 노출 위험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보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요. 올해도 모두 96곳이 신규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노후주택, 재래식 화장실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국비 총 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신규 사업지 96곳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노인 돌봄, 건강관리 등 사업도 함께 실시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 311곳과 도시 120곳 등 총 431곳의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균형위는 사업 시행 결과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며 올해도 지역별 노후주택 비율, 상하수도 보급률 등 낙후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사업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면은 마을이 개선이 되는 게 눈에 바로 보여요. 워낙 현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죠. 마을의 낙후도라든가 사업 추진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올해 새롭게 선정된 마을은 농어촌 80곳, 도시 16곳으로 시도별로는 총 11개 시도가 선정됐는데 전남 22곳, 전북 11곳, 경북 20곳, 경남 16곳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는 올해 150억 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1,500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지역별로 도시엔 450억 원, 농어촌에는 1,05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산 집행 등 사업 관리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맡게 됩니다. 두 부처는 4월에서 5월 신규 사업 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최근 동남아 지역이 우리 농식품의 새로운 수출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짝퉁 한국산 농산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농산물 이미지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현지 바이어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산 원산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박스 겉면의 글자는 한글인데 자세히 보면 엉성합니다. 배에 두른 띠지 역시 한글 배자가 뒤집혀 쓰여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과일들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과 더불어 국산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얻으면서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소비자들이 한국 수출 농산물과 유사하게 상품화된 중국산 농산물, 이른바 짝퉁 농산물을 한국산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산 농산물이 한국산인 양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원산지만 중국으로 표시하면 포장 겉면에 한글을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데다 중국산이라는 표기를 작게 하거나 약자로 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은 혼동하기 십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지에서 쌓아온 국산 농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들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산은 동일한 품종을 갖고서 이제 내보내긴 하는데 한국 농산물과 똑같이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사칭해서 팔고 있잖아요. 소비자는 한국 농산물로 인식을 하고 먹고 있고 물건은 이제 중국산이다 보니까 품질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게 되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AT 방콕지사는 최근 태국의 대형 바이어들과 한국산 둔갑 짝퉁 농산물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산 원산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현지 유통매장 주요 매대에 태극기를 부착하고 품목별 QR코드 안내를 통해 원산지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 브랜드 보호를 위한 공동 브랜드 상표권 출원도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수출하는 배에는 고유 상표인 K페어 스티커를 붙여
낱개로 판매하더라도 정확한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 상표권을 다른 나라에서 도용했을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중국산과 비교 광고 등을 추진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제품 또는 포장지에 통일감 있는 스티커, 라벨 디자인을 개발하고 브랜드를 상표권을 등록을 해놓으면 그거는 도용하면 이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니까. 에이트는 앞으로 신선 농산물뿐 아니라 모든 한국산 농산물 오인 표기 근절을 위해 한국산 농식품의 현지 판촉과 홍보 행사 시 대대적인 캠페인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농업 폐기물로 인한 토양 오염을 줄이고자 올해 평창과 영월, 횡성 등 3개 지역의 콩 수수 재배 농가에 생분해성 멀칭 필름 실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멀칭 필름은 농작물 재배 시 경지 토양의 표면을 덮을 때 사용되는 비닐로 작물의 생산성에 도움을 주지만 수거가 어려워 농업 환경 오염의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도동기원은 생분해성 멀칭 필름을 지역 농가의 실증 시범 사업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거 작업이 필요 없는 생분해성 멀칭 필름을 사용하면 환경 오염 방지는 물론 폐기물 처리 부담금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가짜 경기미를 신고 고발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가 신고제도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경기도 경기미 부정 유통 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은 다른 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쌀을 경기미와 혼합하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표시, 보관, 진열하는 행위입니다. 신고 방법은 도나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실명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충청북도가 영농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봄철 맞이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을 모집합니다.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은 무급봉사와 유급근로 등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무급봉사는 4시간 이상 봉사활동 시 2만 원이 지급되며 대학교별 봉사시간 학점 인정 조건에 따라 최대 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봉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유급근로는 농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근로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해당 시군 농정부서나 혹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키위 품종 해금과 해원이 유럽에 진출해 로열티를 받습니다. 도 농기원은 프랑스 키위 회사와 전남도 개발 키위 2품종을 유럽에 보급하는 것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향후 30년간 유럽 지역 27개국에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전용 실시 계약입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회사는 2품종의 묘목 생산 공급과 과일 생산 판매 수익에 따라 일정한 로열티를 전남도에 제공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100헥타르 규모의 보급할 경우 10년간 약 30억 원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봄철 환절기에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데요. 눈 건강에 좋은 당근이 봄 면역력 증진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당근의 숨은 효능에 대해 권수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엔 비타민C가 풍부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당근은 비타민C는 물론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몸속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사계절 내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맛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요.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나오는 당근은 조직이 치밀하고 단맛이 강합니다. 당근이 눈에 좋아서 나는 당근을 빠뜨리지 않아요, 집에서. 이런저런 요리 다 하지 뭐. 잡채도 들어가고 하는데 나는 그 일본식 찜을 좋아해요. 그래 당근을 많이 넣어가지고 먹는 거지. 당근의 주요 영양 성분은 바로 베타카로틴인데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과 항암 및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미세먼지나 황사에 포함된 중금속이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당근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2011년 발표된 영국 영양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25g씩 당근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32%나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근을 고를 땐 윗부분이 녹색을 띨수록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의 맛과 영양을 제대로 즐기려면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에는 영양을 꽉 잡은 당근 샌드위치를 만들어 봅니다. 기름을 두른 팬에 곱게 채 썬 당근과 소금 반큰술을 넣고 볶아줍니다. 올리브유, 식초, 꿀을 같은 비율로 섞어 소스를 만듭니다. 양배추를 먹기 좋게 채 썰어둡니다. 노릇하게 고운 식빵 위에 소스를 바르고 햄과 양배추, 채 썬 당근을 얹어주면 맛있는 당근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 당근에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산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채소나 과일과 함께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화 요소는 열과 산에 약하기 때문에 익혀 드시거나 식초를 넣어 함께 드시면 효소 작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습기만 피하면 장기 보관이 가능한데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거나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당근의 아삭한 맛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